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투부정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한 영역만 알려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란 우리가 뭐였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가서요. 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동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바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이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뭐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사실은 이 형용사적 용법이 우리가 배울 투부정사의 어떤 영역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이 최대한 여러분이 쉽고 재밌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하기 전에 형용사가 뭐였는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는 이 영상을 정말 꾸준히 시청을 하시고 계신다면 용어 정리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그 용어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 부분이 다시 등장을 했을 때 어리둥절하고 이게 뭐였지 싶게 돼버리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용어 자체를 조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놓으신 상태로 새로운 거를 추가적으로 배웠을 때 맞아 이 기본은 요런 거였지 라는 어떠한 인식이 계속은 가지고 계셔야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형용사가 뭐였다 라는 얘기를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가진 친구가 형용사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형용사라는 이 친구가 어떤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말 자체는 그 명사의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거였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가 푹신푹신하다, 그 침대가 따뜻하다라는 요런 푹신푹신한 따뜻한 요런 단어들이 형용사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그 커피가 뭐 뜨겁네, 차갑네, 연하네, 진하네 이런 표현 자체도 다 형용사가 됐었고 그런 용어들을 영어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뀌는 건 없어요.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 예를 들어 커피가 있다면 내가 그 커피를 뜨겁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우세요? Coffee hot, hot coffee.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우세요? hot coffee가 조금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형용사는 이러한 명사의 앞에 붙는 원칙을 보통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요. 명사의 뒤에 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는 명사의 뒤에 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의 예문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들어볼게요. 자, 어떤 문장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요. 자, 그럴 때 I want some coffee. I want some coffee. 이렇게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 대화가 아니고 뜬금없이 I want some coffee 라고 해버리면 이해는 되겠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to drink. To drink. 그러면 I want some coffee to drink.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 커피인데 이 커피가 뭐 할 커피냐면 마실 커피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 이 문장을 I want some coffee to take away. I want some coffee to take away. 그러면 여러분 문장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커피를 원하는 건 똑같지만 뭐 할 커피냐면 take away. 내가 지금 가지고 갈 커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커피라는 명사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문을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뭐 파티를 가야 돼요. 제가 파티를 가야 돼서 뭐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나 파티에 갈 드레스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I want a dress. I want a dress. 그러면 이거는 그냥 드레스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to wear at the party. to wear at the party. 그렇다면 I want a dress to wear at the party. 이런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장이 수월해집니다. 어떤 드레스를 원하냐면 이 드레스는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엄마가 추가적으로 드레스를 왜 갑자기 라는 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요? 이 드레스를 뭐에 쓸 건지 그 성질을 꾸며주게 됐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명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이러한 형태는요. 사실은 회화적으로 쓰는 표현에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방금 되게 간략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I want a dress to wear at the party. 이런 문장 그냥 간단하게 쓰이니까 여러분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명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를 잘 생각을 해주세요. 형용사적 용법이고 해석을 할 때 뭐뭐 할 이라고 해석을 보통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은 시험에 좀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순 감각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영어에서는 어떤 어순을 배열하는 게 저희 이제 한국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감각적이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다. 이런 문장은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어떤 그런 감각 자체를 사람들이 갖게 되는데 요거를 아셔야지만 사실은 회화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요. 시험에는 더더욱이나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특히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부정대명사가 등장을 했을 때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일단은 부정대명사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부정대명사는 부정확한 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영어를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 부정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뭔가 부정문, 뭔가 부정적인 어떤 어구로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부정대명사다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대명사는 부정확한 어떤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갈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hing이나 body나 원어로 끝나는 이러한 것들을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something, somebody, someone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anything, anybody, anyone 이런 것들 그리고 nothing, nobody, no one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some, any, no가 보통은 많이 앞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이런 것들을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something 하면 무언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명사를 제가 만약에 there was something I had to do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무언가가 있었다는 건데 그 무언가가 명사로서 나타나지만 그 명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대신해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확하지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정대명사, 부정확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I had to call someone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이니까 명사란 말이에요. 하지만 대신해주고 있죠. 그 명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다가 부정확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왜 어째서 따로 공부를 해야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방금 이 부분을 한 줄에 찍으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눈앞에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눈물이 고여가지고 눈물을 닦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요. 자, 그러면 이 부정대명사를 왜 따로 아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뜨거운 커피라고 했을 때는요. 핫 커피라 그랬어요? 커피 핫이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쓰일 때요. 네, 핫이 앞에 붙어서 hot 커피가 자연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3분,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기억나셔야 돼요. 그렇지만 something이라고 만약 바꿔볼게요. 제가 엄청나게 밖에서
뛰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시원한 물 한 잔 줘 라고 하면 Can I have some cold water? Can I have some cold water? 이렇게 말을 할 거거든요. 그치만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뭐라도 마시고 싶어요. 그럴 때는 굳이 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야 빨리 뭐라도 좀 줘봐. 마실 거 뭐라도 좀 줘봐 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이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I want something cold가 됩니다. I want something cold 아니면 Can I have something cold? 이런 식으로 부정대명사는 특이하게도 형용사가 앞에 오질 않아요. 뒤에 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여러분한테 굳이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은 투부정사에 왜 또 알려주는 것이냐면 시험 문제에 출제하기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들었을 때 자연스러운 것을 계속해서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형용사적 용법을 배울 때요. 투부정사는 명사의 뒤에 오게 된다고 했어요. 형용사적 용법에서. 그래서 I want a dress to wear at the party. 이런 식으로 드레스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살포시 들어갔단 말이죠. 하지만 something이나 someone, somebody 이런 친구들 부정대명사가 등장할 때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I need something to wear 이렇게 하면은 쉬워요. 왜냐하면 something이 이제는 대명사 어쨌든 명사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냥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요거는 형용사겠다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 문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I want something fancy to wear. I need something fancy to wear. 자, 여기서 이 fancy라는 말은 사실은 fancy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직역을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뭐 이런 뜻도 가능하고요. 뭐 화려한 이란 뜻도 가능하고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알록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아기자기한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멋진이란 뜻으로도 그냥 써요. Oh, that's really fancy 하면 야, 저 멋있다. 사실 좀 옛날 표현인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fancy라는 말 자체도 형용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문장만을 바라봤을 때 I need something fancy to wear. fancy가 명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fancy만 보고 왜냐하면 투부정사 앞에가 뭐가 나오는지를 보는 게 시험 문제에서 빨리 푸는 어떤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fancy네? 이거는 형용사가 투부정사 앞에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은 아닐 거야. 명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부정대명사기 때문에 fancy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만약에 티셔츠였다면 I need a fancy t-shirt to wear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something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I need something fancy to wear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형용사적 용법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되시길 바라는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여러분.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는 꼭 외워야겠다라고 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안 해야겠다. 포기하자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투부정사가 시험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투부정사 문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었더라도 등장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아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문법적인 부분이 이런 시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언젠간 내가 정말 영어를 실생활으로 사용을 할 때, 실생활에서 내가 정말 영어를 하게 될 때 이 투부정사가 회화적 표현으로도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알고 계시고 이게 자연스러워지신다면 회화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외우면서 이렇게 너무 공부적으로 이렇게만 학습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간편하게 쉽게 예문 몇 가지 스스로 진짜 한 5개 정도만 만들어봐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장 양이 방대한 우리는 부사적 용법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